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야 될 차는 세컨카예요. 가족들이 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하나같이 승용차예요. 요즘에 차박을 많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차박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차를 사면 좋겠다 싶어서 SUV.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쪽은 BMW X4 2020년식이고요. 이쪽은 기아의 소렌토 2021년식입니다. 일단 차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각 차를 가지고 온 딜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X4.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상사 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바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의상 자체가 너무 콜라보레이션이 좋아서. 그럼 지금 타고 갈까요? 예. 금액은 5,950만 원이에요. 남녀노소 좋아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기아 소렌토 설명해 주시죠. 모토모비 김하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요 옆에 보이는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인데요. 요 신형 소렌토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하면은 사실상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는 차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옆에 차량 설명하시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눈이 이쪽으로 안 오고 계세요, 지금. 시선이 너무 고정되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살짝 안타까웠지만 근데 뭐 굉장히 잘 어울리시긴 하는데 차라는 게 또 옷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나랑 잘 어울리고 이쁘다고만 해서 또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범용성과 활용성, 기능 모든 걸 봤을 때는 사실 디자인 빼고는 앞서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4,300만 원입니다. 일단 두 차의 가격 차이 지금 1,600만 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써 바로 고르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직 못 고르죠. 역시 차는 타보고 골라야 합니다. 저희는 먼저 X4에 탑승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자동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녀석은 풀타임 4륜 구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이 녀석은 다 갈 수 있어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는 한 11km 정도 나와요. 디젤 치고는 연비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어요. 하지만 차체에 들어가는 프레임이라든지 강성은 정말 단단합니다. BMW만의 어떤 그런 하드한 세팅 값이 운전의 재미도 주고요. 외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옵션도 저는 좀 빠짐이 없다고 생각은 해요. 버튼이 많아요. 예, 아무래도 뭐 이런 알루미늄 버클이라든지 그냥 딱 시각적으로 봐도 내가 좀 약간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큼직한 옵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편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차선 이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기 단자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래 듣는 걸 좀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맞아요. 들었어요. 상위 등급으로 가면 이제 그 하만카돈이라는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좀 약간 빠졌어요.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달팽이관이 즐거워할 만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따가 한번 그럼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지금 제가 한번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차 소리를 키워주시면 들을만 하셨나요? 하네요. 네, 뭔가 딱 그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그렇죠. 콘솔 같은 느낌. 네. 네, 썬루프가 그래도 꽤 큼지막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봄이니까 선루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한번 열어드려 볼까요? 네. 차 크기가 아무래도 C필러가 깎여 있다 보니까 와이드한 맛은 없어요. 엄청 큰 맛은 없는데 지금 네.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나요? 네, 그냥 유리창 자체로는 넓지만 통으로 열리는 건 여기까지만 열린다. 네. 아무래도 바람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기 저항이 이게 좀 약간 부셔지거나 그러면 네. 몇백만 원 날아가니까. 그리고 약간 네. 언덕 같은 거 올라갈 때 네. 바로바로 확 올라갈 수 있는 성능을 예. 갖고 있나요? 얘는 뭐 설악산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왜냐? 풀타임 자륜이니까. 예. 그럼 혹시 이 차가 어떤 차라고 좀 평가를 받는 차량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쁜데 실용성이 좀 낮은 차? 실용성이 낮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럼 실용성이?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오로지 좀 약간 디자인에 좀 약간 요소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뭐냐면 X3 플랫폼을 뒷부분에 C필러를 깎아서 일단 디자인적 요소를 좀 약간 가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자님도 뒷부분이 지금 헤드룸 공간이 약간 협소하잖아요. 이런 좁은 공간감,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게 시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석 자체가 위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 중심이 위로 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을 했을 때 뒷좌석에 탄 사람이 좀 약간 멀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리고
4륜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공간이 좁아 죽겠는데 여기 센터 터널이 뚫려 있어요. 거의 4인승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탈 수가 좋네요. 없죠. 뒷자리 타고 있는 입장에서 뒷자리 리뷰를 해드리면 네. 일단 지금 굉장히 뒤로 젖혀 있잖아요. 맞아요. 의자가. 그런데도 지금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 공간은 충분합니다. 네. 이게 의자가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서 네. 등 쪽이 좀 파여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무릎 쪽은 불편하지 않고 네, 그럼 음. 네. 이 발이 들어가면 발이 이렇게 시트 아래로 싹 들어가다 보니까 네.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그런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네. 게 다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열선 있고 네. 또 신기한 거는 이게 최신차라 그런 것 같아요. 네. USB가 A 타입이 아니라 네. C 타입으로 이렇게 오. 달려 있습니다. 요새 C 타입으로 다 바뀌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는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오래도록 바꾸지 않고 쓸 수 있겠다. 네. 조금 놀라웠던 건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여기 손잡이가 맞아요, 맞아요. 보통 손잡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네. 무서우면 이렇게 잡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네. 손잡이가 없는 게 되게 특색이 있었고 또 이쪽에도 없네요. 그게 좋은 거죠. 왜냐면 네. 이게 뭐 차를 탈 때 옆좌석 사람의 손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친밀하게 지내라는 BMW 어떠한 좀 약간 숨겨진 뜻이 아닐까. 손에 손을 잡고 네, 손에 손을 잡고 무서울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잡을 때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 잡을 데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단점을 이제 말씀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 어차피 구매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스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마감재들은 굉장히 좋은데 미국에서 이제 마무리 생산해서 네. 군데군데가 좀 약간 불량이 많아요. 이제 여기가 좀 떠 있죠. 이런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이 떠 있고 군데군데 뭐 실밥도 좀 약간 터져 있는 데도 좀 있고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구나. 이쪽에도 보면 손잡이 네. 공간이 살짝 벌어져 있어요. 네. 용도 목적 자체가 차박도 좀 있으시다고 맞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한 가지 좀 아쉽기는 해요. 아, 차박 이게 안 되나요? 되기는 하는데 공간 자체는 트렁크 공간이 아무래도 C필러가 좀 약간 깎여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캠핑을 하기에는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아쉽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순정적으로 좀 약간 재원을 해주긴 하는데 우리나라 재원과는 좀 약간 앙상블이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그냥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나 이런 식으로 보는. 지금 안에 시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떠신가요? 색깔이나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네. 예쁜 것 같은데 아까 그 마감이 좀 아쉽다고. 네네네. 저는 얘기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단점은 이제 이 세팅 값이 너무 하다다 보니까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솔직히 7천만 원짜리 넘는 차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제 살을 깎아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긴 하는데 네. 사실 근데 그거만큼 그거를 메울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꽤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단점을 다 알려주면 네. 나머지는 다 장점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점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살 때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솔직히 BMW X4에서 고질적으로 사람들이 좀 약간 이 차 이거는 별로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사고 유무라든지 네. 뭐 보험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정한 시세인지만 알고 접근하더라도 충분히 개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만큼 완성도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보여지는 곳에 있는 마감도가 부족할 뿐이다. 그렇죠. 이번에는 소렌토에 탑승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자동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BMW 차량을 또 타고 오셨잖아요. 아까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사실은 차량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그 옷에 좀 비유를 했는데 또 마음에 드는 옷,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셔서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운전에 집중이 안 되니까. 지금 봄이 와서 날도 따뜻한데 이게 봄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네요. 지금 분위기가 살짝 이상하긴 한데 저희는 자동차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이 녀석은 1600cc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반떼랑 같은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적게 나오면서 기름값이 적게 된다. 이 녀석이 재원상으로는 13km에서 휠이 좀 작아지면 14km대의 연비를 보여줘요.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의 리뷰를 보면은
이 차의 연비가 대충 타고 다녀도 15, 16km, 고속도로 조금 타시는 분들은 17, 18km까지 이렇게 나오는 많이 거예요. 나오네요. 네, 많이 나오죠. 수입 차량과 국산 차의 가장 큰 차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실내 공간입니다. 네, 실내 공간은 비슷한 급에서 뽑았을 때 국산차가 실내 공간을 가장 널찍하게 뽑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일 큰 거는 펠리세이드라고 현대에서 나오는 차량인데 그 다음으로는 가장 넓은 적재 공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소렌토예요. 저는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들어가 있는 전기장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25인치 디스플레이라든지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거,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긴급 제동 장치, 앞에 차가 다 사람이 있을 때 또 브레이크 자동으로 개입해 주는 거, 차선 이탈 방지해 주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계기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35인치 TFT LCD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면서 후측방 모니터링까지. 네, 비 오는 날엔 또 굉장히 유용하겠죠. 덥지 않으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더우면 통풍 시트도 있어가지고 이거 좀 틀어드리려고. 예, 통풍도 다 들어가 있어서 엑스포에 통풍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이쯤에서 제가 뒷자리의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엑스포랑 비교했을 때 뒷자리가 정말 넓어요. 아까 전 엑스포는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고도 남아서 굉장히 여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주먹이 2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C타입 충전잭이 있어가지고 되게 네. 오래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쉽게도 A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A타입이 의자에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A타입이 대신에 여기 그냥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돼지코, 돼지코 돼요? 네, 돼지코가 있고 시거잭도 있고요. 이 뒷자리에 앉아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핸들에 컵홀더가 크게 있어요. 섬세하다. 컵홀더가 크게 있어서 컵홀더가 이게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에는 없나 하고 열어봤더니 여기도 있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여기 뜨거운 음료 놓고 시원한 음료 놓고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트렁크로 가면 트렁크는 정말 이 차보다 넓은 차가 얼마나 있을까 부산 차 중에서는. 이 뒷자리에 있는 그 컵홀더 문 쪽에 있는 거요. 정말 기아 자동차가 이거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배려심을 담아서 만든 차다. 자상하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차. 이게 예, 시트 색감도 따뜻하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네. 시트색 네. 그게 더 밝고 예뻤는데 그때는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그때요? 옐로우가 예쁘다고 조금 이제, 했죠. 네. 내부적인 디자인이 예쁘다.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지나가신 거죠. 이 차에서는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 차가 좋아서 그런 건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자동차를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아까 전에 엑스포에서 단점이라고 말했던 게 마감이었잖아요. 네. 이런 뭐 이격이라던가 마감이었는데 이 차에서는 뭐 별다른 이격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헤드레스트를 보니까 가죽이 울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보인다. 되게 인간적이죠. 수제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수제? 울어서. 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금액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내장재나 마감이.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국산차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이쁘게는 만들어 놨으나 부분에 대한 소재를 보면은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 여기 손잡이 만져보시면 여기는 가죽이에요. 그죠? 네. 그 옆에는 플라스틱이에요. 고기만 싹 빼고. 네, 얌체 마냥. 이렇게만. 얌체 마냥. 보이는 그래가지고- 부분만 가. 예.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보다 보면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디자인이나 기술력으로 많이 커버해 놨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어떤 차량의 진짜 그레이드라는 거를 파고들었을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 가격만큼이구나. 사실 딜러님께서 지금 굉장히 네. 잘 설명해 주셨고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비싸게 나올 아하. 일인가. 가격이 사실 단점이에요. 17,000 정도 탔는데 17,500 네네. 단가가 얼마나 된 건가요? 빵원입니다. 신차 실제로 가격 판매하는 가격이 3,880만 원 기본가에서 지금 신차 가격이 4,320만 원이고요. 제 고단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 4,320만 원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저 기아 자동차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차를 조금 총력을 다해서 빨리 좀 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카메라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중고차 가격이 1년이 지나도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거는 신차보다 감가됐을 때 그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맞아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적다.
이 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고차로 살 때 네. 이런 거는 꼭 확인하고 사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단점이 거의 없지만 한 몇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요. 핸들 쪽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유격 소리가 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어에 컬럼 기어가 또각또각 소리가 나면 거슬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고질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간헐적인 증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그거는 운행을 안 해보셔도 되고요. 시동 걸고 그냥 이렇게만 돌려보셔도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도어 쪽 터치 센서가 잘 안 먹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아주 자잘한 것들이죠. 내연기관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단점을 뽑으려고 하면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인간적으로 시트가 조금 물어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예. 가죽이 수공으로 한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건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차 다 시승을 끝냈고요. 들어가서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 어떠셨어요? 두 차 다 각각 조금씩의 매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쪽은 디자인과 좀 성능이 강력했다면 여기는 기능이나 실용성 면에서 좀 더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선택은 여기. 오! 이 차로? 네. 잠깐만 지금 잠깐 여기서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차를 선택한 이유를 네. 이분 보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본이 있는 거죠. 대본이 아니, 있는 거죠. 대본은- 이걸 고르라는 대본이 있는 거죠.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왜 선택을 했냐면 이제 저도 같이 타고 다닐 거니까 저는 이제 좀 디자인 측면에서 좀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빠가 운전을 많이 하신다고 해도 저희 아빠는 조금 편안한 주행보다 이렇게 빨리 달리고 이러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때 좀 다양하게 모드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몸도 가녀리신데 이거 조지고 다니시다가 이게 진짜 디스크 걸려요. 그만큼 시트가 정말로 딱 몸을 감싸 안아 줍니다. 네, 저희의 싸움은 맞아. 촬영이 끝나고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자분과 만약에 내 결정이 달랐다면, 난 이게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자처럼 차를 새로운 걸 찾고 싶을 때, 또 내 차를 자랑하고 싶을 때, 내 차를 욕하고 싶을 때 아래에 나가 있는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의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아니 근데 이럴 거면은 이렇게 이쁜 차 좋아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왜 패밀리카 저 예쁜 차 좋아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다 패밀리카의 받으셨잖아요. 아니 패밀리카의 공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 잠시 잠깐 즐거웠다 생각하시고 네. 이제 현생 사셔야죠. You